예, 우선 문주의 이달의 소설의 유리사의 손톱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. 유리사의 손톱을 읽으면서 되게 좀 불길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막막하게 써나간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네, 가령 이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뭐 지하 3층이라는 공간의 이미지도 그렇고, 그리고 소설의 어떤 정화, 그러니까 주인공이 회사로부터 구조조정을 당하고, 그리고 또 그 구조조정 이후에 자기가 하게 되는 일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, 뭐 가령 뭐 감옥 같다고 느끼는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이 등장했던 것 같은데, 이 소설을 쓰게 된 어떤 출발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. 어떤 이 소설의 모티프를 얻게 된 어떤 순간이라든가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. 이 소설을 엮게 된 순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. 하나는 제가 실제로 정말 어떤 그 셰프스 메일은 아니었지만 다른 그 비슷한 이름의 간판을 헷갈리게 읽은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너무 그걸 웃기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록을 해놨던 게 있었고요.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발단이 된 것도 있었고,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시기에 지하철을 타고 한 책을 읽고 2호선을 순환한 적이 있어요.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렇게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쓰게 된 거죠. 인물의 한 아르바이트가 독서 홍보 아르바이트잖아요. 네. 그게 실제로 있는 걸까라는 또 의문도 들었었고, 그리고 윤곤 씨 작품에는 항상 특이한 직업이라든가 특이한 어떤 일거리들이 등장하는데, 그런 것들이 어떤 정보의 수집에 의해서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상만에 의존해서 쓰는 건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. 상상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몇 가지 일들은 실제로 소설과 상관없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저 나름의 사업 구상을 했던 것들도 있었거든요. 그게 어떻게 연결된 경우도 있고. 네, 소설의 주인공이 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, 근데 그 정이 현실에 벽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. 네. 그 출발점에는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것 모티브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읽는 행위를 잘못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, 그 읽는 행위를 잘못해서 광고를 잘못 만들고, 그래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고, 그리고 구조조정 당한 이후에도 서서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, 근데 그 구조조정을 당할 때 이제 그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로 때문이다, 좀 쉬어야 된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 인물의 망가짐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과로 때문이라는 말 뒤에 숨겨져 있는 다른 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.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소설을 쓰면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약간 등산이나 운동을 할 때 왜 중간에 잠깐 쉬면 더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가.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이 정이라는 인물도 딱히 뭐 과로했다, 뭐 너무 많이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가던 그 어떤 궤도에서 잠깐 그냥 다른 생각? 그건 실수로 그게 표현이 됐을 수도 있고, 잠깐 의심을 했을 수도 있고, 잠깐 멈췄던 것 자체가 일단 그 다음 그 속도가 흐트러지는 그런 원인이 된 게 아닐까. 그러니까 사실 과로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로하고 있는 세상에서 약간 잠깐 한숨을 쉰 거, 혹은 잠깐 이렇게 다른 데로 고개를 돌렸던 거, 이런 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약간은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윤고은 소설가님의 소설에는 어떤 되게 뭐랄까 잘 정돈되고 잘 마무리되는 어떤 서사들이 항상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어떤 불가해성이라던가 세계에 압도당하는 어떤 이미지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자기가 파악한 현실적 도식 안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 같은 것들을 좀 독하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해석의 여지를 두고서 소설을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일단 일차적으로는 제가 즐거운 방향으로, 그러니까 뭐 재미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겠죠. 그러니까 제가 즐겁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방향으로 일단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, 이번 요리사의 손톱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해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그 일을 하는 순간까지만 제가 원래 구상을 했던 내용이었고,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저는 쓰면서 조금 이 인물이 흘러가는 대로 좀 두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게
그러니까 읽기 나름이긴 할 텐데 어떤 그런 도식을 정해놓고 쓰는 건 아니고요. 일단 제가 처음에 소설을 쓸 때 아직은 뭔가 새로운 어떤 거를 시도를 하고 이런 거를 꼭 구조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공감을 사고 싶은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읽고 어떤 공식이 있다면 자기의 경우를 대입해 넣을 수 있어도 되는 거 그런 정도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던 것 같고 제 나름의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떤 원인부터 결과까지 가는 그 이야기 구조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강해서 그렇게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가 읽었을 때는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느낌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인물이 나중에 결국 자기가 생각할 틈과 정신 차릴 겨를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게 어떤 제가 읽기로는 이제 죽음이라는 걸 선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237이라는 숫자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왠지 자기에게 불행이 떨어질 것 같은 것들을 직감을 하면서 이 불행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불행에 대한 어떤 평등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작가가 인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회의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. 제가요? 예. 그런 건 아닌데요. 그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예를 들어 저는 썼던 1인용 식탁이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혼자 먹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게 어떤 다른 치유법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혼자 먹는 사람들이 자기 말고도 많다는 어떤 그런 집단이 되는 거에서 위안을 받잖아요. 그러니까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여럿이 모아주면 정말 외로운 걸까 아니면 그게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걸까?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237 숫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만 이게 아니라 뭔가 다 똑같다는 데서 약간 소외를 달래고 좀 다른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. 그게 혹시 착각이라고 하더라도요. 예. 재밌는 답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되게 재밌고 독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재밌었습니다. 예, 다음번에 따로 만나서 또 얘기를 네, 나누는 네.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